유영의 잠 못 드는 밤 12번째 일기장. 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나와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인연이기에 하나하나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썼던 마음이 돌아선 그들에게는 기억되지 않고 나에게는 상처로 돌아올 테니까요. 당장 바뀌긴 어렵겠지만 타인을 신경 쓰는 마음을 조금 덜어 나 자신을 더 돌보고 나에게 더 집중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안데르센의 동화 장미요정입니다. 언뜻 잔혹한 동화처럼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자는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깨달음을 주는 동화입니다. 어느 정원 한가운데에서 장미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그 장미나무에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 있었다. 그 장미꽃들 중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요정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요정은 얼마나 작은지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장미 요정은 무척이나 깜찍했고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요정의 양 어깨에 달린 긴 날개는 양발 끝까지 닿았다. 장미 꽃잎 속 한쪽에 있는 요정의 침실에는 언제나 그윽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가득했다. 그리고 붉은 장미꽃잎으로 도배한 벽은 아름다우면서도 깨끗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정은 이꽃에서 저꽃으로 요꽃에서 저꽃으로 날아다녔다. 그러다가 나비 날개에 올라타고 너울너울 춤추며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신나게 날아다녔다. 그러던 요정이 문득 생각했다. 보리수 나무 잎에 나 있는 오솔길과 큰 길을 지나 집으로 걸어가려면 몇 걸음이나 걸어야 할까? 한번 세어볼까? 그거 참 재미있겠는걸? 요정이 걸어다니는 길을 우리는 인맥이라고 부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요정은 속으로 세며 걸었다. 그런데 오솔길과 큰 길이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걷다 보니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요정은 너무 신나게 놀다가 그만 정신이 팔려 너무 늦게 출발했던 것이다.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위잉 위잉 하고 바람도 불더니 이슬까지 내렸다. 아이 추워. 이렇게 중얼거린 요정은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나. 집 앞까지 온 요정은 깜짝 놀랐다. 장미꽃이 잎을 꼭 오므리고 있어서 꽃잎 속에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엾은 요정이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잎을 펼치고 있는 장미꽃은 하나도 없었다. 밖에서 잠자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를 어쩌지? 요정은 덜컥 겁이 났다. 난 언제나 따뜻한 장미꽃잎 속에 있는 그윽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가득한 침실에서 달콤하게 잠을 잤는데, 아이 무서워. 두려운 표정으로 요정은 다시 두리번거렸다. 저건 뭘까? 장미 요정이 본 것은 정원 한쪽에 아름다운 인동덩굴이 자라는 정자였다. 인동덩굴 꽃들은 색칠한 큰 뿔처럼 보였다. 저 꽃 중에 한 꽃에서 아침까지 지내자. 요정은 인동덩굴이 자라는 정자로 날아갔다. 그런데 정자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잘생긴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처녀였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 사랑, 그대의 오빠는 우리가 약혼한 걸 무척 싫어해. 그래서 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보내는 거야. 우릴 헤어지게 하려고 말이야. 내 사랑, 잘 있어요. 이렇게 말한 청년은 처녀와 입을 맞추었다. 살며시 감은 처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처녀는 청년에게 주려고 바구니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장미꽃에 입을 맞추었다. 처녀가 얼마나 열렬하게 입을 맞추었던지 꽃잎이 활짝 벌어졌다. 어머나, 꽃잎이 벌어졌네. 어서 들어가자. 장미 요정은 불이 나게 장미꽃 속으로 날아들어갔다.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쉰 요정은 그윽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나는 벽에 몸을 기댔다. 처녀는 요정이 들어간 장미꽃을 청년 옷깃 단추구멍에 꽂아주었다. 요정이 가만 귀를 기울였다. 청년과 처녀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이 소린 또 뭘까? 요정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금방 알아차렸다. 청년의 옷깃 단추구멍에 꽂힌
장미꽃 속으로 전해진 그 소리는 바로 청년의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는 소리였다. 얼마 후 청년은 혼자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다. 터벅터벅 걷던 청년은 옥깃 단추구멍에 꽂힌 장미꽃을 빼들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었다. 청년이 어찌나 격렬하게 입을 맞추었던지 요정은 숨이 턱 막힐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요정은 장미 꽃잎으로 전해진 뜨겁게 타오르는 청년의 입술을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장미꽃은 한낮에 햇빛을 받을 때처럼 활짝 벌어져 있어서 청년의 입김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사납고 음흉하게 생긴 한 사나이가 청년에게 다가왔다. 사나이는 바로 청년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처녀의 오빠였다. 사나이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다짜고짜 장미꽃에 입을 맞추고 있는 청년을 푹 찔렀다. 윽. 풀썩 쓰러진 청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나이는 청년의 목을 잘라 몸과 함께 옆에 있는 보리수 나무 밑에 파묻었다.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났으니 다시는 내 누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못하겠지. 그러면 자연스레 내 누이 동생 기억에서도 이 녀석은 곧 잊혀질 게야. 하기야 이 녀석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으니 내 누이 동생은 이 녀석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행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테지. 그렇게 멀고도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누이 동생이 나한테 이 녀석에 대해 묻지는 않겠지. 사나이는 중얼거리며 청년을 묻은 자리에 흙을 꾹꾹 밟고 그 위에 주위에서 모아온 마른 잎들을 술술 뿌렸다. 이만하면 감쪽 같지. 고개를 끄덕인 사나이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나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요정과 함께 왔던 것이다. 청년이 사나이의 칼에 찔려 쓰러질 때 깜짝 놀라 장미꽃에서 뛰쳐나온 요정은 재빠르게 마른 보리수 잎에 올라앉았다. 그런데 사나이가 죽은 청년을 묻고 떠나려 할 때였다. 쌩 불어온 바람에 요정이 앉아있던 마른 보리수 잎이 떨어져 사나이 머리에 내려앉았다. 사나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모자를 눌러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나이가 모자를 쓰자 칠흑처럼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미요정은 너무너무 무서웠고 분노가 솟구쳐서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 사나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모자를 벗은 사나이는 살짝 문을 열고 누이 동생 방으로 들어갔다. 꽃처럼 아름다운 누이 동생은 침대에서 사랑하는 애인인 청년의 꿈을 꾸고 있었다. 청년에게 일어난 일을 까맣게 모르는 누이 동생은 청년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누이 동생을 내려다본 사나이가 씩 웃었다. 그 모습은 꼭 악마 같아서 오싹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바로 그때 사나이의 머리카락에 붙어있던 마른 보리수 잎이 누이 동생이 덮고 있는 이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사나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누이 동생의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다. 드르렁 드르렁. 사나이는 눕자마자 코까지 골면서 잠에 골아 떨어졌다. 장미요정은 마른 보리수 잎에서 폴짝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잠자는 처녀 귀에 대고 무시무시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오빠가 청년을 죽였고 청년의 시체는 보리수 나무 밑에 묻혀 있다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꿈이 아니랍니다. 아가씨가 덮고 있는 이불에 떨어진 마른 보리수 잎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정이 이야기를 마치자 처녀가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나. 이불에 떨어져 있는 마른 보리수 잎을 본 처녀는 기가 턱 막혔다. 아, 내 사랑. 저만 혼자 남겨두고 정말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요? 처녀가 구슬프게 울었다. 이제 처녀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처녀의 방 창문은 하루 종일 열려 있었다. 그래서 장미요정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장미꽃에게든 다른 꽃에게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괴로워하는 처녀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처녀의 방 창가에는 한 달에 한 번 꽃이 피는 장미나무가 있었다. 장미꽃에 들어가 앉은 장미요정은 가엾은 처녀를 지켜보았다. 오빠는 누이 동생인 처녀의 방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무척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래서 처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픈 마음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다. 단 한마디도.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오빠 몰래 집을 빠져나온 처녀는 보리수 나무가 있는 숲으로 달려갔다. 처녀는 오빠가 뿌린 마른 잎들을 걷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쯤 파자 청년의 싸늘한 시체가 드러났다. 아, 내 사랑.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요. 이제 저는 어떡하나요?
하느님, 차라리 나도 데려가세요. 처녀는 목 놓아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시체를 집으로 옮겨가고 싶었지만 처녀는 그럴 수가 없었다. 처녀는 두 눈이 감긴 사랑하는 애인인 청년의 머리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눈물을 닦은 처녀는 청년의 창백한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처녀는 청년의 차가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청년의 머리카락에서 흙을 털어내면서 처녀가 속삭였다. 내 사랑, 저는 영원히 당신을 간직하겠어요. 처녀는 사랑하는 애인인 청년의 몸만 다시 묻었다. 그 위에 마른 잎도 뿌렸다. 그 옆을 보니 제스민이 피어 있었다. 처녀는 제스민 줄기 하나를 꺾어 들었다. 그리고 청년의 머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처녀는 자기 방에 있는 가장 큰 화분에 죽은 청년의 머리를 넣고 그 위에 흙을 채워 덮었다. 그리고 꺾어온 제스민 줄기를 심었다. 안녕, 잘 있어요, 아가씨. 장미 요정이 속삭였다. 요정은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처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잠자리가 있는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장미꽃에게 날아갔다. 어머나 세상에. 잠자리가 있던 그 장미꽃은 시들어 있었고 색바랜 꽃잎 몇 장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착하고 아름다운 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아, 이건 정말 슬픈 일이야. 장미 요정이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얼마 후 요정은 다른 장미꽃으로 날아갔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윽한 향내가 나는 꽃잎 속으로. 그러나 아침이 되면 요정은 가엾은 처녀의 방으로 날아갔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처녀는 화분 옆에 앉아서 심어놓은 제스민 줄기에 구슬프게 눈물을 떨구고 있었다. 그러면서 처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야위어 갔다. 그러나 제스민 줄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싱싱하게 살아났다.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싹이 오르더니 작은 꽃봉오리들이 활짝활짝 피어났다. 처녀는 다정하고도 사랑스럽게 꽃봉오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런 미친 것. 그 모습을 본 오빠는 처녀를 호되게 야단쳤다. 이런 오빠는 누이 동생이 왜 화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또 그 화분 속에서
자기가 죽인 누이 동생 애인의 감긴 눈과 붉은 입술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처녀가 화분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본 장미요정은 처녀의 귓가에 앉아 속삭였다. 정자에서 애인과 함께 보냈던 마지막 저녁과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장미향과 요정들의 사랑에 대해서. 처녀는 오랜만에 달콤하고도 감미로운 꿈을 꾸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평온한 꿈이었다. 제스민 줄기는 크고 하얀 종 모습의 꽃들을 피워 은은하면서도 달콤하고 감미로운 향기를 뿜어댔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의 표시였다. 처녀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간 것이다.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무지무지 나쁜 오빠는 세상을 떠난 누이 동생이 남긴 하얀 제스민 꽃이 핀 화분을 자기 침대 옆에 갖다 놓았다. 아름다운 하얀 꽃과 달콤한 향기가 탐이 났던 것이다. 장미요정은 제스민을 따라갔다. 그리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다니며 꽃 속에 사는 요정들에게 살해당한 불쌍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무지무지 나쁜 오빠와 가엾은 누이 동생에 대해서도.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는 죽은 그 청년의 눈과 입에서 나왔거든. 그러니 네가 한 이야기를 다 알아. 하얀 제스민 꽃 속의 요정들이 특이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장미 요정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요정들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 장미 요정은 꿀을 모으고 있는 벌들에게 날아가서 오빠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여왕벌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날이 밝으면 가서 그 살인자를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했다. 그런데 처녀가 죽은 첫날 밤이었다. 제스민 하얀 꽃들이 활짝활짝 꽃잎을 벌리자 속에 있던 요정들이 독침을 들고 살며시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입을 벌린 처녀의 오빠는 드르렁 드르렁 하고 코까지 골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제스민 꽃 속 요정들은 잠자는 오빠의 귓가에 앉아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하고는 날아가서 독침으로 혀를 콕콕 찔렀다. 와, 드디어 우리가 원수를 갚았다. 요정들은 하얀 제스민 꽃 속으로 날아 들어갔다. 아침이 되자 장미 요정은 벌들과 함께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다. 살인자인 오빠를 죽이려고.
어서 살인자를 찾아라. 네, 여왕마마. 여왕벌이 외치자 장미요정과 벌들은 오빠의 방으로 재빨리 날아갔다. 그러나 살인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죽은 오빠가 누워있는 침대에 둘러선 사람들이 말했다. 제스민 향기 때문에 죽었군. 정말이지, 이 제스민에서는 아주 특이한 향내가 나네 그려. 장미요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장미요정이 여왕벌에게 말했다. 여왕님, 이건 틀림없이 제스민 꽃 속에 사는 요정들이 복수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었군. 장미요정은 벌들과 함께 화분 위를 붕붕 붕붕 맴을 돌면서 날았다. 아니, 이거 웬 벌떼야. 사람들은 벌들을 쫓아내려고 애썼지만 쉽지가 않았다. 이 제스민 향 때문일 겁니다. 이 화분을 밖으로 내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한 남자가 제스민 화분을 번쩍 들었다. 바로 그때 벌 한 마리가 그 남자의 손을 콕 쏘았다. 아, 따거. 그 바람에 남자가 화분을 놓쳤다. 방바닥에 떨어진 화분은 퍽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다. 방바닥에 쏟아진 흙과 함께 허연 해골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침대에 누워 죽어있는 처녀의 오빠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왕벌은 깨진 화분 위를 빙빙 맴돌면서 복수를 한 하얀 제스민 꽃과 요정들, 그리고 장미 요정의 아픈 마음을 위로했다. 아무 죄 없이 오빠에게 목숨을 빼앗긴 청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처녀의 넋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여왕벌은 노래했다. 아주 작은 꽃 속에 무지무지 나쁜 사람을 벌주는 작디 작은 장미 요정이 살고 있다고.